네, 가문단은 나문단 두 개 문단이 있는데 가문단은 시적 리얼리즘 영화와 그 특징과 수요 양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나문단은 누벨바그 그 영화 운동의 특징과 영화사적인 의의에 대해서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30년대 프랑스 영화의 황금기로 있던 시적 리얼리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적 리얼리즘이죠. 당시 프랑스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시적 리얼리즘의 영화는 통성적인 문학 작품을 각색하여 만든 영화로 시적 리얼리즘의 정확한 개념이 나와 있죠. 뭡니까? 통성적인 문학 작품을 각색하여 만든 영화로 문학을 영화로 만든 것. 당시 유럽의 우울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주인공은 몰락으로 귀결되는 비관적 분위기 얘기를 담아냈다. 그죠? 시적 리얼리즘은 우리가 뭐 아리랑처럼 어떤 그 시대에 우울했던 그런 부분들을 예, 많이 나타냈다는 거죠. 우리도 1900 초년 전반기에서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안 좋은 상황, 그 시민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조선 사람들의 어떤 굉장히 우울한 분위기, 어떤 현실, 낙담한 절망 그런 게 많이 드러난 시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1930년대에 일어났던 시적 리얼리즘의 영화는 대부분이 어떤 분위기라도 우울한 분위기 그런 걸 굉장히 반영하는 또 그러한 문학 작품이 많이 쏟아지고 그걸 또 재현하는 영화나 연극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 영화사들은 많은 제작비를 동원 인기 있는 배우들을 출연해서 인공적이고 화려한 실내 스튜디오 그리고 이제 통상적인 문학 작품을 실제로 이제 영화로 올리는 거죠. 촬영을 중시했다. 여기에서 영화 감독은 시나리오 작가, 무대 감독, 조명 전문가, 작곡단과 같이 같은 지위에서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래서 시적 리얼리즘이 프랑스의 시적 리얼리즘 영화의 특징이죠. 두 번째, 프랑스의 시적 리얼리즘 영화 가운데 흥행에 성공한 감독으로는 누구가 등장합니까? DBB에. 그죠? 시적 리얼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영화 감독 누구요? DBB에. 꼽을 수 있는데 그는 1935년부터 1940년까지 무려 11편에 이르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페페르모크, 뛰어난 패거리, 무대의 수첩은 대체로 도피라는 DBB 여기서 시적 리얼리즘의 주제는 뭡니까? 여기서 도피라는 내용이 주로 다루어지죠. 그다음 이 영화들은 현실적인 삶의 고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죠? 현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도피로 나타내는 것, 도피적이고 허무주의, 허무도 나타나 있습니다. 허무. DBB는 이러한 영화를 통해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었지만 위대한 감독이라기보다는 단지 영화를 잘 만든다는 평가로 받았다. 위대한 영화 감독으로 평가받는 그때 당시는 카르네나 르누아르에 번갈 정도로 높은 수준의 감정의 깊이는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다른 감독에게 찾아보기 어려운 그만의 타고난 능력, 즉 패배의 서사를 형성하는 데 뛰어나다는 거죠. 예, DBB가 다른 사람하고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겠죠? 패배의 서사를 형성한다. 연출가는 그에게 상업적 성격을 안겼지만 그가 명작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다. 비록 예술적 성취 면에서 높은 수준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DBB의 특유의 연출 감각은 당시 우리나라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DBB의 특유의 연출 감각은 어땠다고요? 우리나라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고죠. 무엇보다도 그 대표작들은 문학적인 감성적 대사가 많이 사용되는데 감성적 대사가 많이 사용됐다. 특징이죠. 극도 비관주를 드러낸 극도의 비관주. 불안의식이 유행하던 프랑스에서 마찬가지 준일전쟁 발발 이후 국가 총동원법이 실시됐던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적극적으로 현실과 대결되지 못하는 주인공 도피정서. 프랑스 당시 우리나라의 관계에서 공통적 동일한 효과를 일으켰다. 그리고 주인공 우수에 젖은 연기를 통해 드러나는 인생무상, 비극적 사랑이라는 주제 역시 우리나라에도 많이 유행했던 심파하게 실추잡을 수 있는 숙명론적 인생관과 유사한 것이어서 그 당시 관객들에게 그리 낯설지 않았다. 주로 가에서는 프랑스 시적 리얼리즘 영화의 특징, 또 시적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DBB 영화의 특징, 또 우리나라에서 DBB 영화의 수용 양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 작품을 보겠습니다. 시적 리얼리즘 영화는
일상적인 삶을 그리는 점에서 리얼리즘과 유사하지만 그것을 시적인 감성을 그려내기 위해 인위적인 화면 구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적 리얼리즘 영화는 어떤다고요? 일상적인 삶을 그려냈다는 점에서는 리얼리즘과 유사하지만 그것은 시적 감성으로 그려내기 이외에 인위적인 화면 구성, 그죠? 영화를 통해서 나타낸 거잖아요. 무대 정치나 여러 음악을 통해서 거리를 카메라에 담기는 하되 그 거리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구하지 않고 희미한 조명, 인공적인 안개과 프랑스에서 재청됐던 것이다. 이러한 시적 리얼리즘의 영화는 제2차 세대전 이후 새로운 물결을 뜻하는 누벨바그 영화 운동이 시작되면서 비판에 직면됐다. 제2차 세대전 이후에는 어떤 새로운 물결이 됩니까? 누벨바그의 영화, 누벨바그 영화 운동이 시작됩니다. 시적 리얼리즘에 이어서 누벨바그 영화 운동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그 시적 리얼리즘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후 영화 운동을 주도했던 감독들은 시적 리얼리즘 영화가 감독된 시적 리얼리즘 영화가 문학 작품에 너무 의존했던 거죠. 그것을 갖다가 영화화 시켰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들이며 기존의 영화적 관습에 고착되어 영화 예술성을 제한하고 있다. 비판하였다. 누벨바그 영화 운동은 1954년 시적 리얼리즘의 영화의 문제점은 뭡니까?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일단 많이 든다. 인공적으로 또 만들어내는 거니까. 기존의 연예 습관에 고착되었다. 예술성의 제한, 이런 한계성을 갖고 있는 거죠. 누벨바그 운동은 1953년 이후 프랑스 정부의 지원으로, 누벨바그는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무명을 젊고 재능 있는 감독들이 저예산 영화, 차별화되죠. 저예산 영화를 하게 되고, 또한 영화 제작에 필요한 필름, 카메라, 녹음기 등의 발달로 야외 촬영과 즉흥 연기를 가능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다. 획기적인 발전.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죠. 그 다음 누델바그 영화는 카미, 사르트르 등 실존주의 영화의 철학에 영향을 받아 영화 제작에서 감독의 주체성을 중시하였습니다. 누벨바그 영화는 어떤다고요? 카미, 사르트르 실존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을 영화 전역에서 감독의 주체성을 중시하였다. 감독의 주체성을 중시하였다. 감독이 이제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영화를 이끌어가는 거죠. 내용 자체를 어떤 문학 작품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실제 리얼리즘 영화에서 영화 공동 제작에 머물러 있던 영화 감독이 영화의 공동 제작에 머물러 있던 영화 감독 그냥 영화에 어떤 여러 사람이 조합해서 공동으로 제작을 했던 거죠. 영화 감독이 자신의 상상력, 여기서는 상상력이 발휘됩니다. 잠재력을 담아내면서 영화 제작의 중심에 서게 되고 사건 전개나 기법 면에서는 자신의 개성을 파격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문화 작품에 기존에 의존했던 것을 이제는 탈퇴해서 영화 감독이 스스로 개성을 발휘하고 잠재력을 발휘하는 거죠. 시적 리얼리즘에서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누벨바그 영화 감독들은 처음과 중간의 끝이 구별되지 않는 구성, 처음과 중간 끝이 구별되지 않는 구성, 극적 동기가 없는 사건, 완결되지 않는 내러티브 등 개성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대중이 선호하는 스타트의 기용을 피했고, 대중이 선호하는 뭐인가요? 스타트의 기용. 현실 공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현실 공간에서 실제로 벌어진 것.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는 것. 그래서 텔레비전용 영상 제작에 쓰였던 경량 카메라를 사용하여 생생한 장면으로 구성하였다. 스튜디오를 떠나 파리의 거리나 근교를 주된 촬영죠. 이게 시적 리얼리즘과 완전 다른 거예요. 시적 리얼리즘은 어쩌죠? 인공적으로 무대를 만들었죠. 그러나 누벨바그는 직접 파리 거리나 근교를 주된 촬영 장소로 삼았어요. 편집에서도 시간적 순서를 왜곡한 편집,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극형권 장면 전환, 서사 연속성을 깨뜨리거나 장면을 비약시키는 점프컷, 점프컷도 있고 다큐멘터리와 픽션을 섞는 등 실험적 편집 방식을 보여주었다. 누벨바그 운동은 영화 제작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제작 기법의 다양화를 이끌면서 그죠. 굉장히 다양화죠.
세계 여러 나라의 영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오늘날의 미국과 유럽에서 주요한 영화 일원으로 자리 잡은 작가주의 영화가 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 미국과 유럽에서 등장한 영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어떤 영화요? 작가주의 영화에. 그래서 결국 이제 작가주의 영화의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세계 영화제 노벨바그 운동은 고전 영화가 현대 영화로 발전하는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의 공통점으로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공통점. 영화 제작의 영화 감독이 차지하는 위상. 우리가 시적 리얼리즘에서는 그냥 공동 제작자로서 영화 감독이 참여하는 거고, 누벨바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모든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상상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영화를 이끌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시적 리얼리즘과 누벨바그 영화 감독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위상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이것은 1번은 틀렸죠. 공통점은 아닙니다. 특정 사조의 영화가 유행했던 구체적인 사건, 공간이 나타나 있다. 그죠? 시적 리얼리즘 영화는 그때 1900 몇 년대입니까? 30년대에 주로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누벨바그 운동은 1953년 이후에 프랑스의 구전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공동의 양상을 갖춰. 그런 차이점. 가에서는 나와 달리 실제 영화 작품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그죠? 가에서는 주로 시적 리얼리즘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누굽니까? DBB의 두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또 가에서는 나와 달리 영화를 수용하는 관객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주로 어떤 대상들이 주인공의 도피 정서가 나타나는 작품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내용들도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에서 도피하고 싶은 그런 대상들이 관객이 되어지는 거죠. 또 나에는 가와 달리 영화 사조가 바뀌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시적 리얼리즘 영화에서 노벨바그 영화로 사조가 바뀌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에는. 답은 공통점이었던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보기 1은 보기 이의 창작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보기 1은 보기 이의 창작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이 글을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일제강점기 흥행자 페페루코, 아까 작품에서 나왔던 거죠. 그런 콧등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던 관객 중에 소설가 김남첨이 있었다. 그는 DBB의 영화의 내용과 기법들을 차용하여 소설 창작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잘 보여준 작품이 1위이다. 1939년에 발표된 1위는 페페루코 관람하고 나온 소설 중 주인공이 이루지 못한 사랑으로 치닫고 있는 영화 속의 주인 모습을 그 서사를 보고 있다. 그죠? 대부분이 시적 리얼리즘 영화는 대부분이 뭐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런 부분, 허무, 상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 있죠. 보기 2. 서울의 빈약한 거리를 걸으면서 나의 상념의 척수는 카스바와 소란하고 수상스러운 세계를 헤매고 있다. 페페르모코가 소프트의 뒷전을 죽여서 머리에 올려놓고 줄이 반듯한 양복에 새 구두를 신고 목에는 흰 명주 수건을 얌전히 둘러 감고서 카스바의 소굴을 탈출하여 여인을 찾아 부두로 향하던 그림이 나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의 어깨너머로 혹은 그의 눈이 부딪히는 곳에서 한없이 움직이며 전개되었던 카스바의 괴상한 골목이 마치 빈약하고 단조로운 이 서울인 거린 양 나의 앞으로 지나치는 나의 길 옆으로 자꾸만 꼬리를 물고 벌어지는 것이다. 이 카스바의 헤아릴 수는 수상한 분위기 속에 아름다운 페페로누코 장가병의 얼굴이 연이 솟아올라 나의 눈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다. 1번 영화 속 주인공의 페페로노코의 정서가 나에게 동일시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 그죠? 영화 속에 페페로노코의 정서가 나에게도 동일시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카스바의 소굴은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지는 장소 아니죠.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아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인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벌어지는 것은 누벨바그 영화의 특징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이겠습니다. 페페론코 카스바의 소굴을 탈출하 여인을 착안한 모습의 도피신 들죠. 누벨바그 영화들은 나의 상념성 있는 영화가 기존의 영화 관습에 고착되어 있다고 보았겠군. 이제 나의 상념 속에 있는 영화가 나의 상념 속에 있는 거, 기존의 시적 리얼리즘에 빠졌던 그런 생각. 너무 해서
영화의 기존 영화 관습에 고착되는 부분을 새롭게 감독의 주체성을 통해서 상상력을 뛰어넘고 잠재력을 뛰어넘는다고 그랬죠. 노벨버그 영화 감독 5번 노벨버그 영화 감독은 페페론코 역을 맡은 잔 가벤 같은 아, 배우들의 기용을 피하였을 것이다. 그랬죠. 아, 오히려 노벨바고는 대중이 선호하는 스타의 기용을 피했다고 그랬습니다. 노벨바고는.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리겠습니다.